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300억 유로에 달하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재정 적자 감축 달성 목표 또한 기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무역 수지가 총 3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수입 증가율은 6.3%로 예상보다 완만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11.3%로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한 것이 급격한 무역 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18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 드라마 출연 등으로 번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40개 업체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상반기 역외 탈세 등의 철저한 확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장일장 1부 시작합니다. 이후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스페인은 여러모로 좀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0억 유로 정도를 1차로 지원하겠다라는 지원분이 일단 결정이 났고요. 또한 무엇보다 스페인의 그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당초 2013년까지였는데 1년 더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 또한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또 한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10년물 금리가 위험 수준인 7%에 육박하는 것이 아니라 간밤엔 아예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위기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회담도 특별한 도움을 못 주는 증시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의 악재라면 악재가 더 나온 것 같죠.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입 자체가 줄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만큼 수입을 안 한다, 절반밖에 늘지 않았다. 결국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방증이다라는 식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은 점차 깊어지면서 1820선까지 시장은 허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삼성전자마저 못 올라오는 가운데 건설주에 이어서 화학주, 오늘은 태양광주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자, 오늘은 대신증권 이영준 애널리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금통일을 앞두고 채권 시장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채권값이 초강세인데 한은의 목요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후 재무장관 회담이 남긴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도 만나볼 텐데요. 지수가 1800포인트 초반대에서 방어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맞는 매매 방법은 뭐가 될 것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수급호전 종목은 무엇일지 그 리스트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은 오늘도 역시 정호영 대표님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가 오늘 의외로 예상 밖 출발은 플러스였지만 하락 반전이 돼 있습니다. 이유와 전망 들어보고 옵션 만기 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인 삼성전자 5개월 만에 최저치 경신, 향후 주가 전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 전략도 함께 챙겨볼게요. 주간 5% 공략 종목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이 2주 전부터 주목하고 계신 종목 유진 로봇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이 나와주실 텐데 오늘 목요일이죠. 12일 옵션 만기가 지수를 압박할까요? 옵션 만기 앞두고 전망과 현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로 무려 20%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정승현 과장님만의 포트 전략과 종목 분석도 체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25선 태양광 대장주인 OCI는 6% 넘게 미끄러집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노리던 코스피 지수가 중국 변수에 결국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장중 하락 반전하고 현재는 약보 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3% 하락한 18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2,2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566억 원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사흘째 대량 현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을 통해서 1,984억 원의 순매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함께 현재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497선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이틀 만에 반등을 나서는가 싶었는데요. 기관이 매도로 가닥을 잡으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고 만회했던 지수를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8% 하락한 49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현재 시장에서는 뚜렷한 수급 주체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을 통해서는 76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 등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1,142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추경 매수가 제한되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40전 상승한 1,14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는 0.09% 상승하고 있습니다. 11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1.31%, 포스코는 0.53% 하락하면서 현재 3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LG화학도 2% 넘게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한국전력도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3%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21% 상승하면서 현재 2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반도체가 0.78% 하락하면서 2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안랩도 0.64% 하락하면서 10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약 보합권에서 CJENM과 포스코 ICT도 각각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FA는 0.19% 상승하면서 5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과 통신 업종이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화학주 살펴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하나케미칼을 약 2.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KP케미칼도 3.56%, 코오롱인더도 현재 2% 넘게 하락하면서 6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7, 8월이 통신주 투자 최적기라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현재 통신 3사 주가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갤럭시 S3 LTE 스마트폰을 판매 개시하면서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1.52%, KT는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현재 4.49% 급등세를 보이면서 5,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관련 테마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가방 컴퍼니는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 역시 6.2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지가 현재 8.35%, 비트컴퓨터는 7.81% 하락하면서 7,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NS 관련주들이 민주통합당의 전국 순회경연 투표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선 때마다 현장 투표와 함께 모바일 투표도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인포뱅크가 2.53% 오르면서 7,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INX는 1.92%, 가비아와 나우콤도 각각 2%씩 상승하고 있고요. 필링크는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폭우로 곡물 수출 지장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현재 농업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OMB는 5% 넘게 급등하면서 7,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비도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CNI는 5.43%, 그리고 아세아텍도 1.75% 오르면서 현재 2,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가 하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14,500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21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세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1,300억가량 순매도, 기관도 역시 함께 팔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석 여의도에 특별히 대신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준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금통위 옵션 만기 앞두고 지금 채권 시장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3.2% 연으로 역전 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최근 들어서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3.25%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국고채 3년물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한 경우는 2008년 2월과 4월 그리고 8월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기 드문 현상이 최근 이틀 연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같은 경우에는 연속 성장해 있고 중국의 고성장 둔화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약한 경제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12일 날 있을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국채금리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8월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7월보다는 8월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꼭 되지 않더라도 아무튼 조만간 뭐 다음 달이나 해서 하느니 글로벌 이제 그 부양에 같이 발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인하 쪽에 베팅을 좀 하는 분위기인데 유럽 얘기도 좀 잠깐 나눠보죠. EU 재무장관 회담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관해서는 구제금융 좀 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 보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요. 예, 지난밤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 저녁에는 또다시 EU 재무장관 회담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이미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확정 및 ESM 활용에 대한 세부안을 기대했지만 두 가지 모두 20일 회의로 연기됐기 때문에 안도렐리에 대한 기대는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ESM의 국채 매입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스페인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장관 성명서에서도 EFSF와 ESM의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국채 매입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핀란드, 네덜란드와 나머지 국가들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성명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EFSF 그리고 ESM 활용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로존 내 EFSF와 ESM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제 기금을 뭐 국채 진매입을 하는데 쓸 건지, 뭐 어디다 어떻게 이 돈을 쓰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유럽 쪽에서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1,900 찍고 1,800을 얼마 전에 찍었다가 다시 올라온 게 한 1,850, 70 정도였는데 오늘 다시 1,820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지난 패턴을 생각한다면 다시 1,800을 찍으러 간다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하방 지지는 1,800에서 될 건지와 또한 상승 반전 가능성 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계신지 감안해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아직 EU 재무장관 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망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낮은 기대가 주가 측면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EU 정상회담 직후 주가가 빠른 반등을 기록했던 이유도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합의 이상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로존과 EU 재무장관 회담이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사례 중에 2011년 7월과 10월의 사례도 현재 국면에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의 결정과 그리고 그리스 잔여 구제금융 지급 등에 대해 시장의 기대치는 낮았지만 오히려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이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나아진 기대감은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빛나게 보이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 지금 이 정도에선 서서히 좀 사들어가도 좋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낙폭과대주가 다시 좀 밀리는 형국이어서 매매할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 시장인 듯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낙폭 과대주로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 순매수 쪽에서 반등을 했었지만 지금 더 이상 낙폭 과대주로 보기도 힘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 2분기 실적 호전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면서 IT하고 자동차 업종을 다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님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 하단부 지지력 전저점 테스트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오늘 1800포인트 초반대 지수 방어에 맞춰서 매매하자라는 의견 주신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830이더니 오늘은 또 20입니다. 1800선 초반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 나은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매매하기 아니 수익 내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제가 큰 타이틀은 1800 초반 지수 방어에 맞춰서 매매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좀 더 좋지 않나고 생각을 해서 코스닥 기관 수급이 붙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자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의 리포터, 즉 보고서를 보시면 대략 1800 초반부터 1750선을 일단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영향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한 다음에 체크를 하면서 주식을 거래해야겠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 기술적으로 보시면 저점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가 최고가였던 5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의 흐름이 꺾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지수 비중을 생각하시면 외국인들의 최근 삼성전자 매도 시점과 매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최근의 모습은 앞으로도 상황 자체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단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800선을 일단 장기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다른 업종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 화학주라든지 지금 그 태양광 관련 주식들, 정유업종들, 철강업종, 조선업종들 많이 낙폭이 가드됐던 종목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여지없이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글로벌 증시 시황을 보더라도 일단은 낙폭 과대 업종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가 줄거나 멈춰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에 있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확실하게 붙어나가고 있는 종목을 좀 선별해가지고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차선책이 일단 1순위로 두고 있는 게 단기 매매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를 위주를 좀 위시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GKL, 서훈캅셀, 오스템 임플란트, MDS테크, 후비츠, 그리고 코스맥스, 종군당과 같이 성장 스토리와 수급이 받쳐주는 주식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세 상황으로 보면 상황 자체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 스페인의 재정 적자 감축안 1년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큰 틀의 합의이지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7% 급등을 해서 재진입했다는 점, 그리고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가 다시 6%를 돌파했다는 점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유가 하락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업종이나 종목 쪽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빠지고 나서 이제 실적도 여기 어디쯤이나 이제 바닥으로 해서 턴을 할 것이다 해서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던 낙폭과대주가 갔었는데 이제 뭐 수급도 다 빠지고 오늘도 보니까 차익 매물이 꽤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보다 기존에 사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낙폭과대주의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보시면 크게 지금 낙폭 과대 업종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점 부분에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갔을 때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시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좀 접근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장기적 투자에 의해서 어차피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률이 마이너스 25%, 30%, 심지어 40%까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잡아서 그만큼의 수익이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미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보유하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췄던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화학이라든지 뭐 지금 철강, 조선업종들 모두 보시면 글로벌 경기 하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위 지금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련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손실이 좀 크면은 할 수 없이 갖고 가야겠지만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주보다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이 종목은 내가 오늘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더 구체적인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고를 때 뭐 IT 차 뭐 이럴 게 아니라 수급을 봐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즉, 대형 업종 쪽에서 코스피 종목들이, 기관들이 지금 수익 내기 힘들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있는 주식들, 즉, 현금 흐름이 좀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3년 정도의 흑자가 연속적으로 나는 기업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기관 수급이 확실하게 붙는 종목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서은캅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기업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소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감기약 같은 콘테이너팩을 만들 때 하드 캅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회사가 좀 진출해 있는 상태고 페인트볼에도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지금 독과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1% 이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4%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은 좀 작은 수준이지만 이 회사가 상당 부분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매입하는 게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가격에 매입을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특별히 성캅셀 이런 종목을 또 콕 찍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큰 그림에서 대외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종목 매매하는데 어떤 수급 또 어떤 종목을 보자 얘기를 하셨지만 돌아가는 해외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변수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 끝으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예, 지금 독일 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ESM 관련해 가지고 판결이 날 텐데요. 일단 80% 이상은 지금 뭐 넘어간다고 일단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거는 역시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지금 최악의 경우는 탈퇴한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기를
네덜란드나 핀란드는 절대로 타이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후진타오 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를 동시에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도 지금 쪼고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지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상황의 운신의 폭은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중국 쪽이라든지 유로 쪽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땐 1800 초반대에서는 오히려 나쁜 악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일희일비해서 출렁출렁 안 사면 또 후회하고 또 잘못 짚었다 후회하고 했습니다. 1800대 초반에서 아까 서운캅스에 포함된 한 7개 종목 정도 수급보정 개별주에 일단 대피해 있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 반등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1820선으로 코스피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나흘째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 밖의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혼조세 국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코스피 같은 경우 대략 한 20포인트가 좀 넘는데요. 역시 이제 오늘도 삼성전자 노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고요. 다행스럽다면은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갱신했다가 현재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전환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예상을 해드리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하락이 없다면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가 차트, 기타 해외 요인이 안 좋긴 하지만 워낙 삼성전자에 의해서 2012년 장세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흐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삼성전자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최소한 하락을 하더라도 약한 수준, 웬만하면 아마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열쇠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내리지만 않는다면 반등도 가능하겠다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대로 이제 그 비중 컨트롤을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1850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1850선 미만에서는 50에서 75%입니다. 현재 지수가 1827포인트인데요. 약간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25선 이상이 된다면은 50에서 75%고요. 그게 아니라 1825선 미만에서는 25에서 50인데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서울경제TV를 제대로 시청하시고 제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오늘 2시 50분에 예를 들어서 1825선 아래라 그래도 그냥 50에서 75 정도 해주시고요. 뒤늦게 가담하신 분들, 그러니까 1850이나 1900선에서 뒤늦게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준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25선을 전후로 해서 이상에서는 25에서 50, 50에서 75, 그 다음에 미만에서는 25에서 50인데요. 1800선 이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그냥 오늘 지수하고 관계없이 최소한 50에서 많으면 75%, 이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앞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얘기해 주셨는데 반등 쪽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화요일이기 때문에 추천 종목들 중간 점검해 주시는 날인데 코덱스 레버리지 다시 봐주신다고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 27일 날 1,900원에 추천했습니다. 오늘 가격대가 1,900원대인데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코스피가 1800선에 이탈할 때, 그럴 때는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을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지수를 보고 판단하시는데요. 코스피가 만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800선이 무너지면 매도하시고요. 반대로 1800선이 무너지면 않으면 중기로 길게 끌고 가셔도 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5월에 한번 추천해드렸다가 좀 약간 골탕을 먹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이지 게임즈인데요. 오늘 드디어 엄청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비싸게 매수하신 분들이 26,000원, 싸게 매수하신 분들이 대략 한 24,000원대인데 이 시간 현재 25,000원대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27,000원 이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중기로 보고 싶다고 하면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수만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별로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 오늘까지 세 번째 점검해 주시는데요. 전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스피 1800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보유하자 얘기해 주셨고 네오이지 게임즈까지 오늘 같이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약간 플러스, 코스피 코스닥은 약보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사면 주간 단위 한 5% 수익 볼 수 있는 공략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략 종목이 2주 전 종목을 재추천하신다고요? 유진로봇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2주 전에 제가 이제 3,000원 아래에서 이제 유진 로봇을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한 고점 한 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 로봇에서 교육 로봇, 실버형 로봇 등으로 이제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자회사 유진 MS가 이제 국내 판매와 중국 등 해외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복지 쪽 노인용 실버 케어 로봇이 이제 노인복지 정책 수혜주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까지 대선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정책 수혜주로 봤을 때 반드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도해서 육성해 나갈 사업으로는 역시 로봇 산업이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50% 가량 빠진 상황에서 61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한 번 더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역시 복지 쪽 테마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을 돌파시켜 놓고 그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금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상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차트 3,500원까지는 이번 주까지 도달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20%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 3,180원에서 3,170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걸 좀 권해드리고 트레이딩 종목인 만큼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연말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주간 공략주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3,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3,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가격에 유진로봇 분할 매수하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놓으면 목표가 한 일주일간 3,5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책 관련 수혜주 차트도 좋다. 유진로봇 공략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가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33분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소폭이지만 동반 매도는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거나 추가로 크게 밀리거나 할 자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금요일 날 사실 유럽과 중국의 의회 동시 이제 금리 인하 호재가 있었지만 시장은 좀 시큰둥했었고, 뭐 이제 재무장관들이 또 정상들에 이어서 만났는데도 스페인 국채 수익률은 잡힐 줄을 모르고, 또 중국도 뭐 열심히 내놓고 지표도 하는데도 오히려 악재로서 시장에 자꾸 있는 것 같아서 모멘텀이 없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 그 중국의 이제 수출입 지수, 무역 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서 낙폭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 뭐 중국의 무역 수지가 그 수출과 수입 자체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뭐 부합되는 조금 나은 수준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월 대비 계속 그 수출입 지수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기에 이제 그 어떤 앞으로 이제 성장성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국의 결국엔 영향권에서 그 하반기에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부터 조금 이제 그 중국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이제 둔화된다는 걱정거리 때문에 좀 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사실 궁금한 것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금리 인하도 점쳐지고 있는 한은의 금통위도 있지만 옵션 만기주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네네. 이제 이 만기 하면은 좀 살이 떨립니다. 외국인들 또 갑작스러운 선물 매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근에 목격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에 미칠 영향력 중립적이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 옵션의 만기의 영향권이라는 게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해외 지표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해외 시장들보다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 이유들 자체가 이제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과도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라든지 그리고 주식 매도의 그런 폭 자체도 상당 부분 그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양 자체가 조금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동시만기 대비 뭐 순책장고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동시만기 이후에 네. 그 한국 외국인이 6월 셋째 주였나요? 한 15,000 계약을 선물 매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선물 250부터 때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평균 그 단가가 아마 247에서 24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할수록 외국인들은 좀 더 수익 폭이 확대되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인들은 지수를 올릴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이 상당 부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과 현물 동시에 이제 팔고 있고,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도 그 양매도를 때렸던 풋옵션과 콜옵션을 환매수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선물을 어제는 약간 환매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해외 지표가 이제 별 다를 게 없고 중국 모멘텀 자체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예. 네. 자, 외국인들은 끌어올릴 생각이 뭐 파생까지 고려했을 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1827선이고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요 이벤트 전후에서 1800까지 혹시 밀릴 가능성, 또 밀린다면 네. 지지가 될 가능성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지, 또 너무 늦을지 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1800선이 그 여타 이제 이전에 계속 그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800선을 하방을 지난 저점 1770이나 80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충분히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그 하방이 이제 그게 깨진다면 또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지수대에서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할 자리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1800을 깨지 않으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800선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흐지부지 뭐 한 1800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밀리는 정도 수준으로는 의미 없는, 충분히 지지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지수대에서는 매수 관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주식을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매수 대응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1800이 깨지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는 얘기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사기 시작하라는 얘기십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담아야죠. 지금부터 담고 1800의 지지가 된다 하면 이제 좀 더 비중을 더 확대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1800을 강력하게 깬다 그러면 미련 없이 네.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네. 지금부터 담는 거는 분명히 유효합니다. 지금부터 담으시는 네. 게 저는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조금 그 모멘텀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수익률을 있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서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었다면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낙폭과대주보다는 실적 호전주, 또 낙폭과대주보다는 수급이 살아있는 개별주. 낙폭과대주는 지금 좀 안 된다 식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종목들이 수익이 좀 부진하긴 하죠. 최근에 갑자기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지 오늘 신규 종목도 하나 갖고 오셨잖아요. 어떤 네네. 기준에서 그 종목을 선택하셨나요? 일단 저도 그 이제 대형주가 사실 지금 저도 뭐 여러 종목들을 매매를 해봤는데 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수익률을 내기가 지금 뭐 1900 근처 가면은 다시 또 밀리고 그 종목별로 순환매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네. 지금 대형주는 사실 매매하기가 정말 힘든 장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어닝 시즌에서는 대형주가 특히나 매매하기 힘든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형주보다는 저도 역시? 개별 종목 그리고 네. 실적이 되고 성장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종목 이름은 MDS 테크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투자증권의 네. 김민규 차장님이 네. 이제 수급 호전 개별주만 보신다면서 한 7개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거기에 성캅셀과 더불어 있었던 음. 종목입니다. 예. 그 저랑 이제 종목을 보시는 눈이 조금 비슷하신 네네. 것 같은데 일단 뭐 수급이라든지 이 뭐 차트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괜찮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 자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뭐 우리 조그만 컴퓨터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바일을 제어하는 CPU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모든 자동차도 뭐 하나의 컴퓨터화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스마트카라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국방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도 이렇게 스마트카가 될지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모든 자동차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자동차만 출시되고 있듯이 앞으로 빠르게 이제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향후 이제 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이제 거의 고점 부분에 있습니다만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일단 매출액 자체가 한 1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은 17.8억. 이 회사가 한 700억 좀 넘는 매출을 보여주는데 한 1분기에만 한 17.8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1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80억 정도. 그래서 한 네. 10%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면에서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의 면에서나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일에 뭐 7% 이렇게 또 급등했었네요. 앞서서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고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수급이 현재 또 어떤지 차트 뭐 수급 다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의 매수 신호가 사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고점에서 이제 조금 밀렸었죠. 11,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 정도는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오늘 종가도 괜찮고 한 14,700원 정도 네. 오늘 뭐 저가 정도 수준인데 네. 그 정도 가격에 뭐 내일이라 다시 오시면 하루 정도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은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그죠.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대 매수를 하셔서 일단 뭐 목표가는 전 고점을 넘는 수준에서 16,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3,3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DS 테크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래 실고 나서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 충분히 오늘 내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이셨는데요. 이제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정승현 과장님의 기존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비아가 30%, 제닉이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종목인데 20%,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SM이 각 15%를 차지하고 있었군요. 종목은 4가지, 오늘 낮 12시 기준 누적 수익률 집계입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역시 수익률 1등, 보유 의견 주셨지만 거의 뭐 목표가에 다 와서 좀 쉬고 있는 분위기. SM도 지난주 금요일에 6% 급등한 이후에 수익도 두 번째로 좋습니다. 지난주에 산 제닉이 오늘 좀 크게 밀리는 것 같아서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보유 의견을 주고 계시고 현대위아를 목표가 하향이라고 의견을 써주셨네요.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일단 현대위아부터 보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형주가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1900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이 주식도 이제 고점을 상향해서 높여가는 그런 그림을 보일 수 있겠지만 계속 뭐 1800에서 지금 1900선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 상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시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제닉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오늘 중국의 무역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이제 소비 관련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낙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괜찮아요. 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뭐 21선을 타치한 정도 수준도 아니고 현재 뭐 계속해서 그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계속 이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눌림목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다, 괜찮다. 네, 뭐 신규로 사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신규로 한 5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21선을 뭐 훼손하고 아예 21선 밑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5만 원 초반에는 뭐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거의 왔어요, 지금. 네, 사파이어는 뭐 5만 원 계속 찍고 있죠. 찍고 있다가 5만 원을 계속 돌파를 못해서 제가 어떤 의견도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 5만 원, 뭐 5만 100원 갔다 다시 밀리고 그래서 계속 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목표가도 안 만지시고. 그렇죠. 일단 5만 원을 뚫으면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할 건지 뭐 안 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셨는데. 일단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5만 원 트라이만 하고 있지 결국에는 이 구간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고 5만 원을 얼마나 강력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다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남았습니다. SM 지난주 금요일 아주 좋은 모습. 네, SM이 좋다가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SM도 5만 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같이 마의 5만 원. 그래서 5만 원 뭐 지난주에 장대 양봉을 그리고 5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만 좀 밀리는 그림.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뭐 급등 후에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만 목표가 좀 낮추고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님의 완성본입니다. 오늘 보라색 보이시죠? MDS 테크라는 MDS겠죠? 세 종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금은 5%로 줄고요. 종목은 5개로 늘어납니다. 자, 수익률과 함께 가격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MDS 테크는 인베디드 시스템, 스마트카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나 내일 약간 더 밀렸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에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신고가, 손절가는 13,000원대 초반. 그리고 오늘 제닉 빠져도 괜찮다고 하셨고 5만 원대 초반은 오히려 매수 라인. SM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마의 5만 원을 어떻게 뚫을지 보고 향후 의견을 추가로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대위아 목표가 좀 봐주실래요? 18만 원이었는데 대형주 수익 내기 힘들다는 평가에 17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승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29선 외국인 기관 계속 팔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